안녕하세요. JP 빌리지의 마중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때를 쓰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어제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2시간가량 아이가 때를 쓰고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제 훈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제 훈육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어제 왔던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상담소를 많이 다니셨던 경험이 있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아이한테 물으면서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성격이 나빠지고 더 문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타이밍과 잘못을 정확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타이밍이 섞여서 서로 교차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따져묻는 게 꼬리에 꼬리에 말꼬리를 묶고 문제가 생기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제 와서 뒤집어질 때 폭행을 사용하면 제가 몸을 잡게 했습니다. 또 이 잡게 하는 행동도 TV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얘가 지칠 때까지 이 손을 잡고 또 아무 때나 손을 잡고 그렇게 또 훈육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거와 여러분이 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느 때 이 손을 놔야 되는지 또 어느 때 이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상담소를 갔다 와서 자기 부모님들 자기 마음에 재해석해서 그냥 자기가 지금 훈육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손을 잡고 아이를 훈육하는 경우가 또 이렇게 어제처럼 더 성격이 나쁘고 그다음에 성격 조절이 안 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어떤 때 손을 잡았냐면 아이가 이제 폭행을 사용할 때입니다. 부모에게나 자기 의견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폭행을 사용할 때 이제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아이 상태를 봐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많이 뻗어치고 힘을 주고 더 공격성으로 발길질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못 움직이게 한 3, 4분에서 5분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에 이야기할 때는 안 들을 겁니다. 승질을 부리면서 고래고래 더 소리를 지를 거고 그러면 그 손을 그냥 놓으십시오. 5분 있다가. 그리고 얘기합니다. 놓기 전에 네가 폭행을 사용하면 아빠는 또 잡을 거야. 엄마는 또 잡을 거야. 폭행 사용하는 건 안 돼 라고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놓고 아이가 또 돌발 행동을 계속합니다. 어제는 그거를 한 2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다행히도 부모님들이 잘 참고 부모님이 화를 가라앉히시고 제가 옆에서 코치하는 대로 계속 해줬기 때문에 2시간 만에 그걸 끝내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아이가 또 화를 내거나 또 때리면 또 잡습니다. 잡으면서 폭행은 안 돼, 때리는 건 안 돼 하고 그다음에 잡는 그 시간을 조금만 줄이십시오. 만약에 5분을 했다면 이제 3분으로 또 3분 동안 잡고 안 되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놓으면 아이가 처음보다는 좀 약하게 아마 또 때리거나 아니면 꼬집거나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상처가 좀 나 있는데요, 어제. 그럼 다시 또 잡습니다. 다시 잡고 폭행은 안 돼. 가라앉히시고 양육자가 화가 나 있으면 양육이 안 됩니다. 화를 가라앉히시고 또 안 돼만 하시면 됩니다. 네가 폭행을 또 하면 또 잡을 거야 하고 한 3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조금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놔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와서 이제 폭행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잡고
안 된다고 하고 한 3분 정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지쳐서 폭행하는 걸 못하고 이제 몸으로 와서 이제 치댑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계속 밀어 제끼고 일부러 앉으려고 하고 찡얼대면서 울면서 오면 계속 밀어냅니다.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잡아서 저 위치, 다른 위치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근데 이럴 때 방에다 가둬놓는다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문을 닫고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부모님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일단 밀어놓고 네가 울거나 짜증내면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어 하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밀어내고 이제 여기 무릎에 앉으려고 하면 이제 들어서 이렇게 옮기기를 한 30분을 또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또 한 것 같은데요. 그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치대는 거를 좀 덜 하게 되고 칭얼거리는 걸 덜 하게 됩니다. 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지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느 타이밍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줄 건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악이 살아있고 화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실수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해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이제 항복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끝까지 더 네가 항복해야 되라고 계속 얘기하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힘으로 양육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있어야 그 타이밍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섣불리 배워서 훈육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그렇게 하다가 일단 의자에 못 앉게 계속 하다가 한 2시간째 지쳐서 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내비두고 아빠는 다른 곳에 앉으라고 앞을 또 의자를 내어줬는데 근데 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아직 분이 가시지 않아서 저를 막 째려보고 흘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흘기는 건 안 된다고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빠한테 의자를 끌고 가서 아빠의 손을 또 꼬집기 시작해서 또 다시 아이를 들어서 또 딴 데다 옮겨놓고 또 우리는 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또 반복하다가 이제 결국엔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지쳐서 제가 이제 훈육을 하려고 했는데 짜증을 내면서 귀를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됐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만 하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한 3분 더 지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훈육하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 누구누구는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구나. 드디어 화를 조절하고 있네. 얘가 아직 화가 조절이 안 되는데도 이제 소리가 완전히 안 나고 그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단했을 때 그때 타이밍에서 미리 이제 화가 아직 안 가라앉혀 있는 아이한테 화를 가라앉히도록 너는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과자가 하나 있을 텐데 이렇게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는 과자를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갖고 와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너는 화를 잘 조절하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아까 화날 때 원했던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물을 먹고 싶은 거, 네가 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가 있어. 자, 화를 조절했으면 이제 나한테 와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은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아이는 좀 더 심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끝까지 나한테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걔를 재촉하면 또 좋지 않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말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됐다 하고 바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훈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화를 내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제 앞으로는 울면서 짜증내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훈육을 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심지어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도 하더라고요. 과자를 줬더니 고맙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가 사실 처음에 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날 째려보면서 말 안 한다고 너무 무섭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게 다 어제 일요일에 그 4시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사까지 안 하고 묻는 거에 대답하기 싫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관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시간의 긴 시간 동안 부모 교육을 하고 아이를 훈육하는 동안 부모가 차분하게 하다 보니까 잘 따라서 해주셔서 그런지 나갈 때는 그 자기 성질을 꺾고 나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길러진 것은 좀 그 전에 양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보다 아이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통해서 아이가 늘 공부해야 되고 억울함이 많이 쌓인 상태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담소에서 배워서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들어주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들어주다 보니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핑계를 대고 계속 반항을 하더라고요. 아이의 그 성격은 어른들이 키워놓은 겁니다. 미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오기 전까지 미리미리 싹을 자르고 충분히 들어주고 훈육만 잘 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데 좀 전문기관을 찾아서 정확하게 배우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몸에서 배서 활용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훈육하고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존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가 화났을 때 안아주는 건 안 됩니다. 화를 다 가라앉혀야만 안아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일부러 그 아이의 그 분노를 일부러 유발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양육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양육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들 양육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혼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언제 어떻게 같이 놀아줘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된 도리이고 부모될 자격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어떤 외부 기관에 아이를 맡겨서 고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또 때로는 훈육자로 제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를 찾고 여러분이 어른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숙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